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요 며칠 왠지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추 이후에 하늘도 한층 높아진 것 같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덥지도 않은 것 같고요. 이 계절의 신비함이 새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건강관리 여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8월 9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리시가 건설사의 부지를 매각하면서 지하에 별내선이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200억 원을 물어줬습니다. 뿌리가 썩어가는 가로수 두 그루를 잘라내려는 구청의 움직임에 주민들은 살려내자며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동구의 공공상가가 입지 문제와 짧은 임대 기간 때문에 외면받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1층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구리시가 한 건설사에 폐정수장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지하로 별내선이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건설사에 200억 원을 물어주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정필 기자. 네, 구리시 인창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정수장이 다산 신도시 인근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1년 용도가 폐기된 인창 정수장은 왕숙천을 가운데 두고 다산 신도시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예. 부지 면적은 10,000여 제곱미터인데요. 바로 옆으로 북부간선도로와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교차되어 지나는 교통요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10여 년 이상 방치되다 매각됐는데 부지를 매입한 건설사는 별내선이 부지를 통과한다는 내용을 시가 공지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네. 현재 1심과 2심에서 구리시가 패소해 부지 매매대금 158억 원과 법정 이자, 설계 비용 등으로 40여억 원을 더 물어줘야 할 상황입니다. 예.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하철이 통과하면 곤란한가 봅니다. 이 폐정수장 부지를 어떤 용도로 쓰려고 했죠? 네, 건설사는 폐정수장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고 또 학교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6개 동이 지어져 있는데요. 모두 132세대인데 별내선으로 구분 지상권이 문제가 돼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아파트를 짓고 이 생활주택과 인근 아파트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별내선이 지하를 통과하고 그 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아파트 허가 신청이 반려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예. 김 기자, 그렇다면 구리시는 이 폐정수장을 매각하면서 이 별내선이 지난다는 사실을 왜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별내선 노선과 관련되어서 매매 계약 당시에 별내선 노선 확정 공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선이 확정 공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선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예. 또 별내선 지하로 지난다는 것을 매매 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도 없다고 구리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별내선이 지나가는 코스가 아파트 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나 봅니다. 도대체 부지를 어떻게 지나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올라와 서 있는 이 건물에는 별내선 409 건설사와 감리단이 새들어 입주해 있는데요. 네. 별내선은 구리 도매시장 사거리에서 이 건물과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를 지나 왕숙천을 건너 다산 신도시로 연결됩니다. 지하철은 폐정수장 부지 아래 지하 30m 구간에 폭 11m 복선으로 건설 중이라 아파트 건축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입니다. 예. 별내선은 총 연장 13.5km로 이중 8km가 구리시 구간이고 공정률은 현재 13%로 알려졌습니다. 예. 김 기자, 그런데 이 상고를 했다 패소를 한다면 이 배상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우려 때문에 시는 매각 대금과 배상금을 지난달 31일 건설사로 입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매 대금의 원금 158억 원과 매각 대금의 법정 이자 26억 원,
설계 비용 등 손해배상금 10억여 원을 건설사에 변제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소송 결과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배상금은 늘어나지 않고 하루 300여만 원인 이자 부담을 덜고 매각 대금에 대한 법정 이자 26억 원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는지를 한 번 더 다퉈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한편 이와 관련해 구리시의회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후에 공직사회에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구리시 인창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물론 원금도 있겠지만 이 200억 원은 고스란히 구리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갈 텐데 이 꼼꼼지 못한 행정 처리 때문에 괜한 혈세만 낭비하게 생겼습니다. 이 구리시 연결해봤습니다. 꼭 1년 전이죠. 이 하루아침에 잘린 가로수 때문에 홍역을 겪었던 성북동 주민들 기억하십니까? 최근에 구청의 실수로 잘려나간 나무 때문에 또 한 번 마음고생을 했었죠. 이번엔 구청이 병든 나무를 자른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성북동 초입의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주변의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뿌리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크기로 뿌리가 썩어가는 겁니다. 인근의 다른 플라타너스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밑둥이 부패돼 어른 주먹이 들어갈 공간이 생겼고 빈 공간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성북구가 해당 가로수 2그루를 자르고 새 나무를 심겠다며 주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성북동 주민들로 이루어진 가칭 성북동 나무 살리기 주민 대책위가 반대하고 나선 것. 병든 나무를 살리려는 노력 없이 무작정 자르려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성북구는 나무 전문가의 진단 결과를 제시하며 나무가 쓰러지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구청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자체적으로 전문가 진단을 받은 뒤 구청과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병든 나무를 자른다는 구청의 계획에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픈 나무를 살려야지 왜 자를 생각부터 하냐는 건데 지금 현장에 저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나무 상황이 어떤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성북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 옆으로 보이는 나무가 이 앞선 리포트 기사에서 본 병든 나무 같습니다. 먼저 나무 상태 어떤지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제 옆으로 나무 한 그루가 보이실 겁니다. 이 겉으로 보시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나무 밑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이 나무 밑을 비춰보면 이렇게 크게 구멍이 2군데나 나 있는데요. 예. 이 제 손이 다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 구청에서 진단한 바에 따르면 이 나무 밑부분, 뿌리 부분이 썩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나무 밑부분이 썩거나 이 구멍이 생겼다고 해서 당장 나무가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구멍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지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나무가 쓰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성북구가 정비하려는 나무가 이 2그루라면서요. 이 다른 나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나무와 함께 성북동에서 정비하려고 하는 나무는 총 2그루입니다. 예. 제 앞으로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나무가 위치해 있는데요. 그 나무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그 나무 역시 나무 밑둥 부분이 썩어가고 있어서 이 나무 중간 크게 구멍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게다가 하늘소의 침입으로 나무 중간중간 구멍이 뚫려 있는 등 나무가 크게 훼손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주민들 의견처럼 나무가 병들었다면 치료를 해서 낫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아플 때 치료를 받아서 금방 나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 나무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예. 이 나무에 특별한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 구멍이 뚫리거나 이 썩은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인데요. 예. 하지만 나무가 썩었다고 해서 나무가 바로 죽는 것은 또 아닙니다. 길게는 10년 이상 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구멍이 점점 커지면 지지력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눈과 비,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서 나무가 쓰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지난 4일 밤이었죠. 종로 3가에서도 이 가로수 한 그루가 쓰러지면서 공중전화 박스가 파손되고 또 행인이 한 명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예.
이 사고 역시 그 가로수의 나무 밑둥 부분이 썩은 것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 기자, 그런데 예전에 저 어릴 때 이 가로수 안쪽에 딱딱한 시멘트를 채운 걸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조치는 안 되는 겁니까? 나무 중간에 썩은 부분을 시멘트로 채웠다. 이건 정말 옛날 얘기인데 박용호 앵커 그런가요? 아재 소리 좀 들을 것 같습니다. 예. 옛날 뿐인 것 같은데요. 요즘은 시멘트 대신 나무 썩은 부분을 우레탄으로 대신 채운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나무의 빈 부분, 썩은 부분을 우레탄으로 채운다고 해서 나무의 지지력이 약해지는 것,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효과가 크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습니까, 김 기자? 그러면 결국엔 잘라야 한다는 말입니까? 네, 원래 이 나무가 이게 썩거나 크게 구멍이 생기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나무를 정비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북동의 경우에는 주민 반대가 워낙 심해서 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잠시 구청에서 이 정비를 보류해 둔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조심스럽게 아마도 이게 정비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 보는데요. 이번 일련의 과정에서 이 구청과 주민 간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질 수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북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김 기자한테 이 아재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물론 이게 구청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나무를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도 10분 이해가 갑니다. 이 자연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게 이런 딜레마를 주기도 하네요. 이 성북동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노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건물 1층 일부가 불에 타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장 오수 배관 열선에서 시작된 불이 전선 피복에 착화돼 화재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고양시 성석동의 한 재활용품 선별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3개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재활용품 5톤이 모두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교사실이 그을리고 가재도구가 일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과부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성동구가 쫓겨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 초 공공안심상가를 매입해 지난달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입주 신청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입주할 만한 이점이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라 이 좋은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성동구 공공안심상가입니다. 39평 크기로 4개의 점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울숲길과 상원길 등 이른바 성수동 지속발전 구역에서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쫓겨난 상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2억 원을 들여 성동구가 매입했습니다. 4개 공간으로 좀 쪼개서 그다음에 업종은 이제 다양하게 좀 구성을 할 거고요. 아마 이제 처음에는 아주 저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80% 정도. 구는 애초 계획대로 지난달 입주 신청도 받았습니다. 입주 신청자에 대해선 몇몇 심사를 거쳐 9월에 입주시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구는 그 이유로 지속가능발전구역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준한 임대료 상승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즉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없어 쫓겨나는 상인들이 없다는 겁니다. 상원길이라든가 서울숲길이라든가 방통대지 쪽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그 9% 이상 올린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 것도 좀 효과가 있나 봐요. 생각보다 훨씬 더. 하지만 실제 상인들과 부동산 업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선 공공안심상가가 성수동에 뜨는 상권과 거리가 멀어 장사하기에 목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임대 기간이 길어야 2년이기 때문에 정착할 만하면 떠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동구가 장점이라 내세운 권리금이 없다는 부분 역시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상인들 입장에선 이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금액은 사람들이 괜찮아 하시는데
피해감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음식하시는 분들은 고기 털을 잡으면 계속 하셔야 되는데 신호비도 많이 드는데 2년 있다가 나가야 되고 아니면 권리금에 이런 거 뭐지 임금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다 보니 그 부분이 좀 약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입주 신청자가 없는 만큼 성동구는 성수동 전체 상인을 대상자로 확대, 상시로 재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내몰린 상인들을 보호하겠다며 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공공안심상가.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처음에 좋은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로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콩 농가에서는 병해충인 노린재 피해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역시 방제가 최선이라고 합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수확을 2달여 앞둔 경기도의 한 콩밭. 이파리 곳곳에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 일명 콩노린재가 붙어 있습니다. 꽃이나 콩 꼬투리에 모기처럼 침을 꽂아 즙을 빨아먹는 병해충으로 콩이 익지 않거나 익더라도 쭈글쭈글해져 상품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심한 경우는 한 반 정도, 5분의 2 정도 쓰지 못하는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동글동글하지 못하고 약간 길쭉하면서 색깔도 퇴색이 되고 찌글찌글한. 콩 노린재는 온도가 높고 습기가 적으면 증식이 빨라지는데 올여름 이상 고온이 계속될 전망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시기에 맞춘 방제가 최선입니다. 먼저 초기엔 노린재를 포획할 수 있는 트랩을 설치하면 됩니다. 페로몬 향으로 노린재를 유인해 잡는 친환경 방제법입니다. 꼬투리가 자라는 시기에는 약재를 이용합니다. 노린재는 한 번에 2-3m를 날아갈 정도로 이동성이 좋아서 방제는 노린재 이동이 활발한 낮이 아니라 이른 아침이나 오후 5시 이후가 효과적입니다. 협이 성숙될 때부터 이제 수확기까지 8월 하순에서 중하순에서 9월 하순까지 약 3회 정도 방지해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세한 방제 문의는 경기도 내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합니다. 사드 보복으로 올 상반기 경기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했습니다.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인이 떠난 빈자리를 중화권과 동남아 관광객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경기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23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7만 명, 23%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홍콩과 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은 35만 명에서 38만 명으로 늘었고 동남아 관광객도 2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도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해외 시장 다변화 전략이 한몫했습니다. 도는 지난 3월 중국에 방한 금지령을 내리자 중화권과 동남아 박람회에 참여해 포상 관광 8천여 명을 유치했습니다.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대만과 태국에서 개별 관광객 현지 설명회를 열었고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기도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 트래블 라인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동남아 신흥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연장선상에 있어서 박람회나 로드쇼 참가 그리고 개별 관광객들이 경기도를 놀러 왔을 때 그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셔틀버스 운영이나 교통체계 개선 같은. 도는 앞으로 관광 시장을 다각도로 재편해 관광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범입니다. 얼마 전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설립 예정인 구립 어린이집을 두고 이 소음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낸 지역 주민들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서는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초구 서초중앙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반가운 인사와 함께 어린아이를 맡기는 이곳은 서초구립 어린이집입니다. 설립 전 일부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 등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차 혼잡 문제를 들어 반대에 나섰는데
서로 간의 의견 조율로 지난 3월 1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등하원할 때 차가 많이 들어오면 여기가 좀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보로 오시고 아주 먼 분들만 차량을 이용하시는 거 해가지고 최대 여기 불편하지 않게 부모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벽에 못을 박을 때는 사전에 소음 안내를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해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5월 8일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노인정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는 구립 어린이집을 달갑게 바라보는 시선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객관적으로도 불편한 점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왠지 시끄러울 것 같다. 그런 건 선입견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이해를 하고 어린이집이 여기저기 불법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구립 어린이집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서초구.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내 사과를 따서 팔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내 밑동에 앉아 편히 쉬렴. 나무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이 어릴 적 한 번씩은 읽어봤을 법한 쉘 실버스타인의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요즘 같은 한여름 무성한 나뭇잎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줬던 나무가 이제는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잘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자리에서 곁을 내어준 나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지금 나무는 속이 비고 뿌리가 썩어 마지막 잇동을 내주지 못하는 걸 미안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